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시리즈의 세 번째로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굿 닥터스, 궤양성 대장염의 세 번째 주인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의 금보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궤양성 대장염이 소화기관에서 발생되는 질환이잖아요.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고대 안암 소화기센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내시경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준 높은 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내 환자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특히 이제 치료 내시경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아마 정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도 정맥류 치료라든지 아니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한 뭐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든지 하는 앞선 치료를 개발되었을 때 굉장히 선도적으로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 그러한 치료의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로는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칠 질환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치료에 임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개인 위생을 포함해서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의 감염에 걸릴 때에도 이러한 질환이 우리 궤양성 대장염에 영향을 줘서 악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위생을 뭐 조심해서 이제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 심해지면은 수술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만약에 궤양성 대장염이 이렇게 재발이 많다면 결국에는 꼭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떤 때 수술을 좀 권유하시게 되나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수술도 물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된 치료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주된 치료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물로 치료하면서 치료 효과를 보고 증상의 호전을 보고 또한 호전된 증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과 중에 이 궤양성 대장염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장에 심한 출혈이 있다든지 또 이제 장이 구멍이 나는 천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열심히 약물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효과가 많지 않고 자꾸 약물에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 치료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궤양성 대장염, 이 질환명에 있는 것처럼 대장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대장에 생긴 염증 부위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 전체를 다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장이 없어지면 당연히 대장의 형성이 잘 안 되게 되고 설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변의 횟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지만 일단 수술을 다 하고 또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약물을 쓰면서 설사를 조절하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적응이 돼서 또 설사나 이런 횟수가 변의 횟수가 많이 조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그 대장이 다 잘라지고 또 대변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장을 끌어다가 인공적으로 이제 직장을 형성을 시켜갖고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직장의 일부분이 남아 있다거나 혹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적으로 직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시 새로운 증상이 재발하는지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과 함께 또 약물 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약물 치료 중에 이 면역 억제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환에 대해서 감염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감염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은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주된 약물 치료로 쓰는 것이 이제 항염증제 계통을 쓰게 되고 네. 그 중에는 이제 면역을 억제시키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같이 쓰게 되는 약들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있고 또 일반 면역 억제제라는 이런 약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 합병증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긴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쓸 수는 없고 단기간으로 쓰면서 그 용량을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실제 면역을 어느 정도 떨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면역을 확인을 하면서 그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을 먹거나 이제 뭐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떨어진 면역이 눈에 보이는 효과로 나타나서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무슨 감염에 아주 잘 걸리게 된다거나 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이상의 면역 억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같이 혈액 검사를 보면서 면역이 정도 이상, 기대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면역 억제제를 쓰는 분들은 생백신을 맞는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맞으셔야 되고 그 외에 독감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서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바로 임신과 수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임신을 한 분들이라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이 활동성의 염증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되려 그 임신으로 인해서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모도 예. 굉장히 이 상태가 힘들어지겠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그렇겠어요.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가능하면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관해 상태라 그러는데요.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유지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신을 하시는 것이 그러한 중간에 예상치 못한 악화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유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수유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먹는 약들, 이제 엄마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이 모유를 통해서 태아에게 그 아기에게 전달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나서 수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암으로 발병되는 그런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대장암이 되기 전에 네. 보통 궤양성 대장염 상태에서 이 대장 선종 같은 것들이 이제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대장의 선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더욱더 네. 높아졌고 그 때가 가까워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발성으로 선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장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약물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관리를 네. 하는 것이 무엇보다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암의 전구병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빨리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장암을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좋은 약들을 열심히 쓰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을 망치지 않고 또 내 인생을 또 잘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네. 꼭 치료 잘 받으시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병원에 꼭 추적하는 것을 네. 잊지 말고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 중요하네요. 네. 자, 굿 닥터스 궤양성 대장염 편. 오늘은 금보라 교수님과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